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회계 투명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계 투명성이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 상황과 실적에 대한 회계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회계는 왜 투명해야 할까요?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 좋은 말, 도덕책에 나올 법한 말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투명해야 좋은 거겠지. 그렇다면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투명하든 투명하지 않든 무슨 상관일까요? 회계 투명성이 왜 회계업계의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정치인들도 공약으로 가지고 나올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사회를 유지해주는 신뢰라는 시스템이 깨져서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계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가 손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손해일까요? 먼저 투자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투명성이 낮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회계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외부인들이 적정 가치보다 주식을 싸게 평가합니다.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회계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기부 문화 측면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터진 정의연 사태 이후로 투명하지 못한 회계 때문에 기부를 해도 내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었고 기부 문화 전체가 시들해졌습니다. 기부 문화 정착이 어려워지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더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회계 투명성이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으로 카페를 창업해서 여러분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매장에 출근은 하지 않고 매니저를 두어 관리하게 합니다. 카페가 잘 되어서 한 달에 순이익이 1억 원씩 발생합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1억 원 중 9천만 원을 빼돌리고 순이익이 1천만 원만 발생했다고 보고해서 1천만 원만 여러분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것이 회계 투명성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모를 키워서 주식회사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직접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매니저 개념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운영을 시킵니다. 이때 CEO가 횡령을 하고 여러분에게는 이익이 조금밖에 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듯 회계가 불투명하면 손해는 투자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이익이 1천만 원이 맞는지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횡령할 수 없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회계가 투명하다면 매출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순이익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꼭 일이 터져야 바뀌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보다는 낫긴 하죠. 20년 전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어떻게 외양간을 고쳤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앨런 사태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 앨런은 1985년에 창립 후 15년 만에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2000년에는 매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미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수익 보고는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2000년 신고된 매출액은 1007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63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매출액을 실제보다 16배가량 부풀렸던 것입니다. 앨런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과 은행에서 받은 차입금을 수익이라고 속여서 보고하였습니다. 수익이 많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앨런이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여 투자를 했으나 내부 제보로 인해 회계 부정이 밝혀지고 나서 앨런은 파산하게 되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약 4,5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앨런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회계법인은 빅5였는데 이로 인해 빅4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앨런 사태입니다.
엘론의 대규모 회계 조작 사건 이후 2002년 7월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폴 사베인스와 마이클 옥슬리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회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회계감독위원회 PCAOB 설립은 물론 기업 경영진이 기업 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3년 주기로 직접 감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사베인스-옥슬리 액트의 약자를 따서 싹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도 방금 언급드린 미국의 싹스를 도입하여 K-싹스 용역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시키면서 2019년부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IMD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63개국 중 63위를 차지한 이후 신외부감사법을 시행합니다. 신외부감사법, 줄여서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서 기업과 감사인 간 유착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외감법 도입 전에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구조여서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독립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신외감법 도입 후에는 자유선임이 아닌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되어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에는 회계투명성이 37위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다시 53위로 하락해서 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당장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비용과 절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도 디스카운트 되지 않은 가격으로 투자를 받게 되어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기업에게 오히려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회계 투명성이 무엇인지와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필요 없는 비용이 아니라 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꺼이 지출할 용의가 있는 비용이라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